네, 안녕하세요. 자, 1강 잘 들으셨나요? 바로 두 번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죠? 네,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에 대해서 공부해왔죠? 세도정치로 인해서 부패해졌던 조선의 상황을 극복하고자 노력했던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를 한번 알아봤어요. 결국에 이제 흥선대원군이 무너진 왕실의 위험을 되살리겠다고 경복궁을 준건했지만 결국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백성들의 원망을 많이 사게 돼요. 그로 인해 가지고 10년간의 이 권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데, 물러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기 전에 흥선대원군의 10년 집권 시절에 있었던 이 외교 정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흥선대원군의 외교 정책이라고 하면 혹시 들어본 학생도 있겠지만 쇄국정책이라고 아마 들어본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거는 좀 잘못된 용어예요. 쇄국이라고 하면 약간 부정적으로 약간 들릴 경향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는 무엇이라 부르냐면 선생님이 칠판에 써놓은 것처럼 통상수교 거부정책이라 불러요. 통상수교 거부정책이나 쇄국정책이나 외부로부터 들어온 문물을 철저히 차단했다는 것은 뭐 똑같은 의미이지만 약간 느낌상, 어감상 다른 것도 있고, 왜 도대체 외부 문물에 대해서 차단을 했는지 그 의도가 약간 좀 다른 느낌이 있는 거예요. 쇄국정책은 무조건 우리 것이 옳은 것이야 라고 해가지고 외부 문물은 절대 차단하는 것이고, 통상수교 거부정책은 이 당시 조선의 상황이 서양의 것들을 받아들일 상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외부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흥선대원군은 이 당시 조선으로 들어오는 외부의 문물을 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는지 알아보려면 이 당시 세계 정세를 알아두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필기는 지난번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라고 쭉 했죠? 그 밑에다가 또 쓰시면 돼요. 다시 한번 이야기했지만 필기는 가로로 선을 길게 긋고 사건의 흐름대로 제가 사건 쓰고 특징 이해하고 사건 쓰고 특징 이해하고 이렇게 단순하게 갈 거예요. 아직 흥선대원군 시기이다 보니까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 밑부분에다가 쓰시면 돼요. 자, 흥선대원군이 외부 문물에 대해서 왜 문을 걸어 잠그려고 했냐면, 그것을 이해하려면 이 당시 세계 정세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 당시 세계 정세를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제국주의의 침략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걸 다시 이야기해 보면 유럽이 삼아지역을 침략하던 시기라고 얘기하면 편해요. 자, 이게 또 뭔 소리냐? 여러분들 인류 3대 혁명이 무엇인지 아나요? 네, 첫 번째가 신석기 때 일어났던 농사혁명, 두 번째가 시민혁명, 세 번째가 산업혁명이에요. 이 두 번째, 세 번째 시민혁명과 산업혁명 어디에서 일어났죠? 네, 맞아요. 유럽에서 일어났어요.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에서 일어났죠. 한 17세기, 18세기 이런 시기에 이 유럽에서는 신분제도가 사라지고 왕이 통치하는 국가체제가 전복되어 버리는 시민혁명과 기술적인 혁명적 발전을 이룩한 산업혁명이라는 게 일어나요. 이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에 성공한 유럽들이 경쟁적으로 자국의 부국강병을 외치면서 유럽 밑에 있는 대륙 아프리카와 유럽 서쪽에 있는 아메리카와 그리고 유럽의 동쪽에 있는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아까 몇 개 들어가죠? 3개 들어가죠?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이런 국가들을 이 식민지로 경쟁적으로 삼았던 시기를 제국주의 침략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유럽이 아프리카 전체를 식민지로 삼아버리고 대서양으로 건너서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를 식민지로 삼아버려요. 그리고 영국이 선두주자가 돼가지고 이 아시아의 인도를 집어삼키고 그 다음에 차츰차츰 아시아의 대다수 국가들을 식민지로 삼다가 한국, 중국, 일본이 있는 이 동북아시아까지 오게 돼요.
가장 먼저 들른 나라가 바로 어디냐면 중국에 먼저 들르게 돼요. 그래서 이 영국이 이 중국을 침략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전쟁이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봤을 법한 전쟁이에요. 아편전쟁이라고. 이 아편전쟁이라고 해서 이 동아시아에서 2000년 동안 맹주로 자리 잡고 있었던 우리 조선에게는 항상 어버이 같고 우리 조선에게는 큰 대국이었던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었던 중국이 서양의 영국이란 나라에게 나가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영국이 중국을 침략하기 시작해요. 이것을 시작점으로 유럽의 대다수 국가들이 중국을 침략하는 시점이 1840년대부터예요. 아직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기 이전이죠. 우리나라는 아직 세도 정치예요. 그래서 1840년부터 중국, 아시아의 맹주라고 하는 저 큰 강대국 중국이 서양의 국가들에게 엄청나게 침략을 받던 모습이 우리 입장에서는 한 30년 동안 비춰졌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흥선대원군이 세도 정치를 극복해 보겠다고 집권을 하고 이때 우리나라에게도 서양 국가들이 접근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접근해 와서 우리 너희들과 교류하고 싶다. 하지만 속내는 있죠. 우리 조선을 식민지로 삼고자 하는 서양 국가들의 속내가 있죠. 근데 당장 흥선대원군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어버이 국가로 모셨던 강대국이라고 생각했던 중국도 저 서양 국가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난 다음에 처참없이 당하고 있는 꼴을 보니까 당장 우리도 저 서양 국가에게 문호를 개방하면 저런 꼴이 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죠. 당장 우리나라는 세도 정치를 인해 가지고 국내 상황도 어지러운 상황인데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 이건 혼란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아마 흥선대원군은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서양 문물에는 반드시 좋은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양 문물에 대해서 문을 걸어 잠그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펼쳤어요. 그럼 우리는 굳게 문을 걸어 잠그려고 하죠. 서양 국가들은 열라고 하죠. 그 열려는 자와 닫으려는 자의 충돌이 일어나겠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 일련의 사건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밑에다가 우리 조선은 외국 문물에 대해서 문을 걸어 잠그려고 하고 서양 국가들은 우리 조선을 열려고 하는 이 과정에서 충돌이 벌어지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1866년 병인박해라고 일어나요. 자, 병인박해가 무엇이냐면 1866년도를 병인년이라고 해요. 박해는 누구를 막 괴롭혔다는 거예요. 자, 그럼 누구를 괴롭혔냐면 이 당시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기 이전부터 우리나라에는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이 천주교, 크리스트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기 혹시 천주교 신자, 크리스트교 신자 있나요?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요 교리가 크리스트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죠.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이 교리를 내세운 크리스트교가 이맘때 우리나라에도 이 민간에 쫙 퍼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이 교리가 당시 우리 조선 사회와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맞죠, 그죠? 왜 안 맞냐면 제가 크리스트교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이거는 모든 양반과 평민과 노비 이런 애들이 전부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조선 사회는 불평등, 계급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에는 거부감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세도 정치 시기 때 못 먹고 못 살던 이 백성들이 이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이 교리에 빠져들기 시작하면서 이 조선사회가 막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나라는 이 천주교를, 이 크리스트교를 그 당시에는 크리스트교라고 부르지 않았고 뭐라 부르냐면 서양에서 들어온 학문이라고 해서 서학이라 불렀어요. 서학. 이 서학이 우리나라에 알게 모르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 크리스트교를 믿고 있는 신자들을 바로 흥선대원군이 엄청나게 잡아다 죽이는 일이 발생해요. 그 사건이 병인박해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 크리스트교를 포교하고 있었던 프랑스 천주교 신부 7명 정도를 죽이게 돼요. 7명 정도. 그리고 이 천주교 신부를 믿고 따르는 조선인 신자들 7, 8천 명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는 게 병인박해예요. 이 병인박해 과정에서
어찌어찌 살아남은 프랑스 천주교 신부가 이 일을 프랑스에게 알리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프랑스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나름 복수, 리벤지를 하러 오죠. 그 사건은 잠깐 이따가 이야기하도록 하고, 자, 또 똑같은 1866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라고 일어나요. 두 가지 사건이 이거 다른 사건이에요.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일어나요. 제가 칠판 좀 올려볼까요? 제너럴 셔먼호. 이게 배 이름이에요. 자, 병인박해는 프랑스와 관련된 얘기고, 제너럴 셔먼호는 미국과 관련된 얘기예요. 이 미국도 우리나라에게 문호를 개방해달라고, 문 좀 열어달라고 우리나라 평양으로 와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이때 이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평양감사가 누구였냐면 박규수란 사람인데, 박규수란 사람은 원체 서양 문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때 평양에 미국의 제너럴 셔먼호가 왔을 때 상당히 놀라웠죠. 자신이 관심이 있었던 서양인들이 왔기 때문에. 하지만 이 당시 최고 집권자인 흥선대군이 문을 열라고 했어요? 열지 말라고 했어요? 열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나는 너한테, 너희 서양인들에게 관심이 많지만 우리나라 최고 집권자가 지금 문을 열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우리가 선물을 줄 테니까 이거 받고 조용히 돌아가거라. 이렇게 정중하게 제너럴 셔먼호를 돌려보냈는데, 이 제너럴 셔먼호가 밤에 다시 평양으로 들어와서 평양의 민가들을 약탈하는 일이 벌어나요. 그래서 이때 열받은 평양 군민들이 이 제너럴 셔먼호를 파이어 시켜버리는 그런 사건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에요. 이렇게 서양인들과 충돌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자, 또 이 1866년에 다시 처음으로 들어갈게요. 우리나라에 있던 프랑스 천주교 신부와 크리스트교 신자를 죽이는 병인박해 때 살아남은 천주교 신부가 있었다고 했죠. 이 천주교 신부가 프랑스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고, 프랑스가 이 사실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쳐들어오게 돼요. 이 병인박해를 계기로 우리나라에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 사건이 병인양요라고 해요. 병인양요. 또 프랑스와 관련된 거예요. 자, 우리나라 어디로 쳐들어왔냐면 강화도로 쳐들어와요. 강화도로 쳐들어와가지고 이때 우리나라와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 일방적으로 우리나라가 패배하게 돼요. 일방적으로 패배하게 되고 프랑스 애들이 한 일정 기간 강화도를 점령하게 되는데, 점령하고 다시 돌아갈 때 그 강화도 지역에 있었던 아주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재를 약탈해 가요. 그 약탈해 가는 문화재가 뭐냐면 외규장각 도서예요. 외규장각 도서를 약탈해 가요. 외규장각 도서가 무엇이냐면, 외규장각은 외규장각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외규장각 이렇게 읽어야 돼요. 여기 외자를 빼보면 규장각이라고 나와 있죠. 이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은 기억날 거예요. 우리 탕평정치 하면 두 사람이 생각나는데, 첫 번째가 영조, 두 번째가 정조가 있었는데, 정조가 만든 학문 연구기관이 규장각이라는 거 있었어요. 이것이 왕실 도서관이에요. 그 왕실 도서관이면 진기한 책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진기한 책들이 많이 있는 그 왕실 도서관이 만약에 화재, 불이 난다면 그 책들이 전부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본과 똑같은 복사본을 만들기 시작해요. 근데 복사본을 원본 옆에다 두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원본 바깥에 두기 시작해요. 그래서 왕실 도서관에 있는 진기한 책들이 왕실 밖에 있다 해가지고 바깥에자를 붙여서 외규장각이라는 기구를 만들었고, 그 위치가 강화도에 있었어요. 이 강화도의 왕실과 관련된 진기한 책들을 이 프랑스가 약탈해 가요. 이 외교장각 도서는 계속 우리나라가 반환 요청을 하다가 결국에 나중에 영구 임대 형식으로 반환을 받았다고 해요. 어쨌든 이 병인양요라고 해서 프랑스와 싸운 일이 벌어져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1868년에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라고 일어나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 이 오페르트는 독일 상인 이름이에요. 오페르트라고 하는 독일 상인이
여러 다국적인 상인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의 배에 태운 다음 아주 기발한 생각을 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좀 허무맹랑한 생각인데, 조선이란 나라가 이 문을 열지 않으니까 이 나라를 개방시킬 작전을 짠 거예요. 근데 그 작전이 엄청나게 허무맹랑해요. 무슨 작전이냐면, 우리 조선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아주 극진한 가치로서 여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거 조선시대 때는 부모가 돌아가면 그 부모의 묘 옆에서 심효살이라고 해서 3년 동안 상을 지냈어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효의 가치를 극진하게 최고의 가치로 삼았었죠. 이 오페르트라고 하는 독일 상인이 이것을 이용한 거예요. 효라는 가치를. 그래서 이 조선인들은 효라는 가치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당시 최고 집권자인 흥선대원군의 아버지는 이미 돌아간 상태예요.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의 시신을 도굴 한 다음에 그것을 나름 인질로 삼아가지고 조선을 문호 개방시키자라고 하는 아주 허무맹랑한 사건을 일으켜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의 묘가 저기 충청남도 덕산인가? 그 지역이 있어요. 그 흥선대원군 아버지의 묘를 도굴하러 갔다가 실패해버려요. 근데 어쨌든 실패는 했지만 시신을 도굴하려고 했던 이 서양인들의 행위가 이 우리나라 조선 전역에 밝혀지게 돼요. 가뜩이나 우리나라는 서양인들에 대한 거부감이 커요. 왜냐하면 전쟁도 치렀고, 또 그리고 지금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서양인들을 거부감 없이 많이 보지만 과거에는 서양인들을 처음 봤을 때 엄청나게 놀랐어요. 왜 놀라냐면 우리랑 생긴 게 다르잖아. 코도 이만하고 눈도 시퍼렇고 어떤 놈은 빨갛고 빨간 놈은 눈은 없나? 어쨌든 우리랑 생김새가 엄청나게 다르다 보니까 거부감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또 이들과 우리나라가 전쟁도 하다 보니까 또 거부감이 생기고, 여기다가 플러스 우리나라 최고 집권자의 아버지의 묘를 시신했다는 이런 극악무도한 일이 밝혀지다 보니까 서양인에 대한 인식이 더욱더 안 좋아지게 된 사건이 바로 이 오페르트 도굴 사건인 거예요. 이런 와중에 예전에 평양으로 와서 우리나라 문호를 개방하려다가 실패한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있죠, 그죠? 요 사건을 계기로 또 미국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게 해요. 요 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우리나라를 또 쳐들어오게 해요. 그 사건이 신미양요라는 거예요. 신미양요. 미국도 강화도로 쳐들어와요. 강화도. 이 싸움도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져요. 이 당시 서양과 우리나라의 군사기술은 우리가 턱없이 부족해요. 이 대포의 사거리가 2~3배 이상 차이 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는 거죠. 그래서 이때 사상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미국인은 한 명도 죽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신미양요 때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당하고 미국도 강화도를 일시 점령해요. 근데 미국이 강화도를 일시 점령하다가 미국 자국 내 사정으로 그냥 돌아가 버려요.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이 프랑스도 강화도를 점령했다가 돌아가 버리고 미국도 강화도를 점령했다가 돌아가 버리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이것을 어떻게 백성들에게 발표하냐면 우리가 서양 세력들을 물리쳤다고 얘기해요. 또 물리쳤다고 이야기하고 또 가뜩이나 서양에 대한 인식도 안 좋아진 상황에서 서양 문물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만약에 서양 놈들이 우리에게 접근해 온다면 그 놈들과 반드시 싸워야 된다. 혹시 서양 놈들과 화의를 주장하는 놈들을 배척하자 라는 의미를 담은 척화비를 전국에 건립하게 돼요. 그러니까 서양 문물 받지 말자라고 하는 이 척화비를 전국에 건립하면서 서양 문물에 문을 걸어 잠그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오늘 2교시에 한 내용을 여기 다예요.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흥선대원군의 집권 시절 서양 문물에 대해서 문을 걸어 잠그는 정책을 무엇이라고 했죠?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라고 했죠. 이 당시 세계 정세를 보면 산업혁명에 성공한 유럽 애들이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를 정복하던 시절이에요. 이런 와중에 이 서양 국가가 가장 먼저 우리 동북아시아 중에 중국을 침략한 전쟁이 아편전쟁이고,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서양 국가에게
그야말로 속된 말로 탈탈 털리는 모습을 봤던 거예요. 이런 와중에 흥선대원군은 서양 문물이 아무리 좋을지언정 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혼란이 가중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문을 걸어 잠그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근데 서양 애들은 열려고 하고 우리는 닫으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둘 간에 충돌이 발생하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졌다는 거. 우선 크리스트교 신자를 박해하는 병인 박해, 미국이 문호 개방을 요구했던 제너럴 셔머너 사건, 병인 박해 계기로 프랑스가 쳐들어온 병인 양요, 흥선대원군 아버지의 묘를 도굴하려고 했던 오페르트 도굴 사건, 제너럴 셔머너 사건을 계기로 쳐들어오게 된 신미양요, 신미양요를 끝으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지 말자는 척합의를 전국에 건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흥선대원군의 대외 정책,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한 내용을 반드시 연습장에다 한번 써보시고 교과서 12, 13페이지 꼭 한번 읽어보시고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